자, 오늘 어법은 65페이지에 있는 동사 밑줄 파트랑 그 다음에 64페이지인가? 4페이지에 있었던 오늘 대명사, 명사 대명사에 대해서 오늘 좀 가보도록 할게. 연장선이긴 한데 사실 여기 있는 게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조금 더 파생되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프레임만 기본적으로 잡아둬야 된다는 거. 먼저 우리가 밑줄 문제에서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다는 거 어쩌면 좀 막연할 수가 있어. 사실 동사 하나에 딱 밑줄이 쳐져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막연함을 느끼게 만드는데 동사로 물어볼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수일치가 시험 출제 포인트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태가 그 다음 많고, 세 번째 이제 시제일치에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제일 많이 물어봐. 세 가지. 책에 나와 있는 건 여기에서 있는 시제 포인트에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단수냐 복수냐의 어떤 패턴, 태는 우리가 이제 능동이냐 수동이냐의 패턴, 이게 잘 쓰여져 있느냐, 그거의 동사에 따라서 밑줄이 쳐져 있는데, 시제는 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주절과 종속절이라고 하지. 그 문장에 본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 그리고 그 본동사 뒤에 속해 있는 배경이나 목적어의 어떤 문장, 그러니까 핵심 문장은 아니지, 종속이니까. 얘가 메인이야, 메인. 얘가 이제 서브야, 서브. 그러니까 메인 시제가 기준이야, 항상. 그래서 주절의 동사가 현재 동사면 종속절은 모든 시제가 올 수 있다. 근데 메인 동사의 시제가 과거면 과거와 대과거밖에 올 수가 없다. 헤드 피트 말하는 거지. 헤드 피트를 쓰자. 헤드 피트밖에 올 수 없다. 라는 이 기본적인 시제의 일치가 잘 맞았느냐. 아니면 거기 포인트 3인가? 3에서 조동사와 법이라고 해서 나오지. 그 사실 가정법에서의 그 법을 얘기하는 건데, 가정법에서는 시제의 예외를 좀 두게 되지. 예를 들어 가정법이라는 이름 하에 좀 얘기를 해보자. 가정법을 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if절의 주어 동사에서의 동사와 주절에서 나오는 조동사 뒤에 나오는 동사, 이 동사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 기본적으로 가정법에 있는 동사, if절에 있는 동사와 주절에 있는 동사, 요거랑 매칭을 잘 일으켰느냐. 왜냐면 얘가 과거 시제를 쓰게 되면 would, could, might 원형이 나올 거고, 조동사 다음에,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had pp가 나오게 되면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have pp가 나올 거고, 여기에 현재 동사를 쓰고는 있지만 if절에 현재 동사는 미래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 말은 즉슨 if절의 will 원형은 쓸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제의 일치 포인트. 사실 시제가 사실 엄청나게 광범위는 하지만 사실 요 많지 않은 부분 내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 사실 수일치나 테일치나 하나하나 이제 1시간짜리 수업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 아웃라인 요 정도만 하고 있다. 문제 풀면서 쌤이랑 한번 같이 보자. 그 다음 마지막 포인트 5 한번 보면 병렬 구조가 나와. 병렬 구조. 이거는 진짜 짧게 보기에는 조금 이제 아쉬운. 우리가 이제 병렬 구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같은 모양 맞추기, 같은 품사 맞추기, 같은 품사나 동사의 모양을 맞추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뭐 틀린 건 아니지. 이게 최종 목적이긴 해. 같은 품사와 같은 목적, 같은 동사형을 맞춰야 된다는 게. 이게 최종 목적이긴 한데, 사실 여기 이전에 먼저 행해줘야 될 게, 이 동사형 맞추기 할 때에는
이거부터 먼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병렬 구조는 같은 품사, 같은 동사형을 맞추면 되는데 그 이전에 동사형을 맞출 때에는 이 동사의 모양이 어떤 주어와 같은 모양을 일치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봐줘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같은 품사나 같은 동사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 베이스는 등위 접속사라고 하지. 관계를 나타내는 거. 뭐 and는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의 어떤 추가 관계지, 추가 관계. I like coffee and donut 하면 이것과 이것. 추가적으로 좋아한다. o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택의 의미를 갖고 있지, 그치? A 아니면 B. 그래서 선택은 또는이라고 해석하지만 아니면이란 뜻도 있어. 그러니까 얘가 아니면 얘이니까 둘 중 하나를 얘기하는 거니까 or 선택의 의미고, 우리가 but이라는 건 이제 대조라고 해서 A와 B의 대조성, 반대를 나타낼 때, 다른 방향성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but이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so. 잘 나오지는 않지만 가끔 나왔을 때 애들이 얘가 등위 접속사라는 걸 잠깐 망각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얘도 병렬 구조로 맞춰줄 수 있는 연결사라는 거. 그래서 라는 뜻이니까 앞에 A가 원인, 뒤에 게 결과. 이런 식으로 나타낼 때 이 연결사를 쓰죠. 두 대상을 얘기할 때. 이런 걸 등위 접속사라고 해. 그러니까 이러한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대상과 뒤에 있는 대상을 뭘 맞춘다? 앞서 얘기했듯이 품사나 동사형을 맞춘다. 이게 이제 병렬 구조의 핵심이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이 동사형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어려워질 거야. 품사 맞추기는 어렵지가 않고. 품사 맞추기는 막 그런 거 있잖아. 애들이 ly로 끝났다라고 해서 전부 다 부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약점을 좀 맞추는 거야. 예를 들어 뭐 형용사인 요게 뭐 calm이 여기 이제 있는데 and 다음에 갑자기 이제 friendly 막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ly로 끝나니까 이건 뭐야 이거 부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렇지? 근데 명사 뒤에 ly를 붙이면 형용사다. 이런 지식 정도를 물어보는 게 사실 품사 맞추기의 가장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거 동사 밑줄에는 첫 번째 수나 태나 시제를 물어본다. 수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단복수, 태는 능동수동, 시제는 기본. 얘가 이제 기본 평서문에서의 시제일치로 많이 나오는 경우, 얘는 이제 법을 좀 바꿨을 때, 가정법으로 바꾸게 되었을 때 그 동사의 일치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시험 문제 포인트로 나오고, 병렬 구조는 등위 접속사 뒤에 나온 모양의 보통 밑줄이 쳐져 있어,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다 동사 모양의 밑줄 쳐놓고 혹은 품사의 밑줄을 쳐놓고 얘 맞아? 그럼 앞에 등위 접속사가 있구나. 그러면 얘와 상응하는 같은 품사와 동사 모양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연결지어서 맞춰주시면 된다는 거.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볼게. 거기 유닛 엑서사이즈는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옆에 그 박스 빈칸 한번 채워볼까?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래? 포인트 1에 문장에서 빈칸을 파악하여 단수, 복수 맞춰준다. 뭐지? 58쪽. 쌤이 몇 쪽이라고 했어? 미안. 58쪽이야. 미안. 쌤이 말이 헛나왔었네. 그지? 오늘, 64쪽은 이따가 쌤이랑 같이 할 거고, 58쪽부터. 그래서 문장에서 누구를 파악해? 수일치를 해야 돼. 단수, 복수 맞추려면 누구를 기준으로 잡아야지? 주어를 기준으로 잡아야지. 주어는 명사일 테니까 단순지, 복순지, 걔를 먼저 파악해서 동사랑 일치를 시켜주는 게 먼저. 그래서 그 밑에 건 다양한 형태들의 주어를 말하는 거야. 두 번째는 선행사, 주격관계대명사, 동사. 요 어순이 나올 건데, 우리 요거는 수일치 할 때 많이 했던 거지. 선행사, 명사가 나오고, 우리가 뭐 주격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 이 세 개밖에 없죠. 주격관계대명사는. 얘네의 특징, 얘네가 주어기 때문에 뒤에 바로 동사가 바로 나와서 문장을 이룰 건데, 얘네가 주어니까 동사야? 얘랑 수일치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수가 없어. 그럼 힌트가 뭐야? 앞에 있는 선행사랑 같은 대상이니까 얘랑 이제 수일치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이다.
이게 패턴이고, 혹은 이렇게 전치사 같은 걸로 명사가 확장될 때가 있거든? 확장이 될 때. 그때는 얘도 선행사가 될 수 있어. 그럼 누가 선행사인지 어떻게 판단하냐? 뒤에 있는 문장을 해석해서, 얘를 해석해서, 얘가 이 뒤에 있는 문장이 앞에 얘가 됐든 수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해석한 내용을 어떤 아이를 설명하는지를 판단해서 걔에 해당하는 애가 선행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걔와 수일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에서 나온 수일치고, 세 번째 건 명사 구, 명사 절, 주어는 every나 each는 다 무슨 취급? 단수 취급한다. 그렇지. 우리가 명사구라고 한다면 동명사, 투부정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명사절은 대절, 의문사절, if, whether절, what절, 복합관계대명사절. 요거는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거, 보스 A and B. 뭐 보스의 복수명사가 나올 수 있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만 사람들이니까 수일치하려면 복수로 해주신다. 그지? 그 다음에 요 필기도 쌤이 굉장히 많이 하는 필기 중에 하나인데, 그 네 번째 거죠. 다섯 번째 거. 우리가 보통 퍼센티지, 뭐 33%, 그 3분의 1이라고 하면 어서드 분수나, 이렇게 분수나 퍼센티지 같은 거 있지. 3분의 1, 33%, 뭐 썸도 그렇고, 올도 그래요. 올. 아무것도 없는 none도 그래요. 절반도 그렇고, 또 뭐 있을까? or none, half. 뭐, 요 정도로 할까? 요 정도의 어떤 부분을 나타내는 형용 수식어들이 있었을 때, 요렇게 생긴 모양이 이제 주어로 쓰일 때가 있거든? 명사의 33%는, 명사의 3분의 1은, 일부 명사는, 명사의 모든 것은, 그 어떤 명사도 절반은 했을 때, 뒤에 있는 수일치는 이 부분과 수일치를 하지 않아요. 누구랑 하지? 얘랑 수일치를 한다. 그 다섯 번째 거는 요 필기를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부분을 나타낼 때는 뒤에 있는 명사와 수일치를 한다. 라는 것이 거기 있는 설명 되겠습니다. 시제 한번 볼까? 시제는 문장 속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 절, 시제 단서가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웬절, while절, after, before절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주시하는 얘기. 단순 과거는 요거는 이제 시제일치 문제 중에서 또 쌤이 요게 기본 패턴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단순 과거라고 해서 yesterday, last, ago, 뭐 in 플러스 과거년도 블라블라 나와 있고, 현재 완료 시제는 또 따로 있다는 거. 요 구분 짓는 거 우리 현재 완료 시제 때 배우지. 영어에서는 그 점의 시제라는 시제와 선의 시제라는 게 존재해. 그래서 특정 시점을 얘기할 때는 과거, 그때는, 어제, 마지막, 지난주에 뭐 이렇게 콕콕 집은 전에 점의 시제가 있다면, 뭐 내가 영어 공부를 해온 시간, 해왔어. 과거의 경험, 뭐 해본 적 있어. 그게 지금도 있어.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라는 어떤 과거부터 대과거부터 과거까지라는 이런 선의 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기 위한 어떤 부사구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아까 조동사 얘기했었는데, 조동사는 쌤이 아까 요거 했었죠? 가정법. 과거와 had pp가 올 때는 원형과 조동사 뒤에 have pp로 쓴다. 그걸 거기다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어, 뒤에 보면 주어 w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이라고 써 있으니까 6번은 동사의 과거형을 써주면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would, could, might 다음에 have pp가 나왔으니까 7번은 had pp를 써주면 되겠네. 그치? 요 법은 마지막 그 네 번째 화살표는 요구, 주장, 명령, 제한 동사. 요거 많이 본 적 있지, 그치? 당위성을 말할 때 should를 꼭 써줘야 되는데 그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거 많이 했었어. 주장, 뭐 한 단어씩만 쓸게. insist, 명령, order. 주장, 명령, 요구, demand. 거기 써 있는 거니까 쓰지 마세요. 제안하다, suggest. 우리 사실 이걸로 많이 공부를 했었죠. 요 목적어절에 대절이 이제 오게 돼. 그래서 이렇게 하다는 걸 주장하다,
제한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당위성이 나올 때에는 잘 들어. 당위성이 나올 때에는 주어 뒤에 should 원형 뭐뭐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should를 꼭 써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때 should는 생략이 가능해. 근데 이게 시험 문제 포인트가 뭐냐면 예를 들어 주어 자리에 he가 왔어. 그러면 이제 얘가 없는 상태에서 원형이 딱 나왔을 때 이걸 참아낼 수 있겠냐 이거야. 왜? he 뒤에는 3인칭 단수니까 s를 붙여야 된다. 이렇게 하고 밑줄을 쳐놔. 그러니까 이렇게만 봤을 땐 위화감이 없다고. 근데 앞에 당위성 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s는 쓰면 안 되겠구나. 왜? 조동사 뒤에는 꼭 원형만 써줘야 되기 때문에 생략이 되더라도 원형은 계속 유지시켜줘야 돼. 이게 핵심이야. 또 하나, 근데 당위성이 아닐 때가 있어. 그냥 일반 사실. 단순 사실에 주어 동사가 나올 때에는 아까 얘기했던 시제일치 기억나? 이걸 적용해야 돼. 요거. 주절의 동사가 현재면 모든 시제. 과거면 과거와 헤드 PP. 무슨 얘기냐? 뭐 예를 들어 일반 사실 뭐가 있지? 어제 옆집에 도둑이 잡혔다. 잡혀야 한다가 아니야. 경찰서장은 주장했습니다. 어제 그 옆집에 도둑이 잡혔다라는 것을. 옆집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 어떤 특정 뭐 가정집에 도둑이 잡혔다라는 것을. 그치? 그럼 단순 사실이니까 주장한 시제가 기준이 돼서 그 이전에 잡혔다라는 시제일치를 해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앞에 저기 했었던 시제일치. 그게 이제 난도가 조금 있었죠. 그렇게만 하시고 마지막 병렬 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병렬 구조. and, but, or, so도 있었지.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 병렬 구조일 때 연결 대상이 되는 건 문법적으로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은 모양이어야 한다. 그치? 형태는 모양이란 뜻이니까 같은만 써주면 되겠다. 그치? 동일한, 같은. 적게 해두시고, 자, 몇 개씩 해볼까? 3개씩 한번 해보자. 3개, 3개, 4개. 이렇게 해서 10문제 같이 쌤이랑 같이 해볼게. 먼저 1, 2, 3번 1분 먼저 시간 줘볼게. 풀어봅시다. 고! 같이 볼까? 1번부터 봅시다. 1번 같은 경우는 mining for diamonds. mine이 이제 우리가 광산을 캐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다이아몬드를 위해서 광산을 캐는 것은 하고 동명사 주어를 쓰고 있지. 그지? 그래서 비동사는 수일치 a가 아니라 is를 써주셔야 된다. 이런 건 어렵지 않게 체크될 수 있겠고. I was the shortest person. 나는 가장 짧은 사람이에요. In this crowd. 이 부류에서. not only 네모칸 쳐두시고 그 줄 맨 끝에 but 네모칸 쳐두시고. 우리가 보통 이제 not only와 but also를 얘기할 때 이것도 이제 병렬 구조의 일환이거든. but만 쓰기도 하고요. but also도 쓰기도 하죠. also를 이제 문장 중간에다가 넣어서 쓰기도 합니다. 얘도 병렬 구조가 이루어져야 돼. 얘 왜냐면 이제 but이라는 등위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은 이제 병렬로 맞춰줘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A가 투부정사가 나오면 B도 투부정사가 나와야 돼.
동명사? 동명사. 문장? 얘도 문장 나와야 돼. 근데 얘는 그냥 문장 나오면 안 돼. 앞에 부정어라는 강조 포인트가 앞에 강조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문장으로 쓰면 안 되고 뭐 도치시켜줘야 돼. 도치시켜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문문 어순이라고 하지. 그치? 그 의문문 어순을 도치시켜줘야 되고, 그럼 여기도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도치 포인트에 강조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주어 동사를 써주면 돼. 그러면 도치됐다는 건 수일치에서 뭘 의미해? 밀치시켜야 될 주어가 뒤에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와 이제 수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겠지. 2번이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건데, all of the ladies 하게 되면 이제 all of 하게 되면 모든 대상들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every는 단수명사, 단수 명사, 이제 all은 복수 명사 이렇게 체크가 되셔야 돼. 그렇지? 그래서 all of the ladies 얘가 주어기 때문에 얘 자체가 이제 복수죠. 그러니까 was가 아니라 were로 바꿔주셔야 된다. 이렇게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아폴로 17호가 가장 최근 manned mission이라, manned 하면 인간의 이런 뜻이죠. 인간이 한 미션, to the moon, 달로 간 미션이었다. since then, 네모칸 쳐주시고 since then, 그때 이후로 쭉 이런 뜻이야. 그냥 then만 쓰잖아? 그럼 그때는 해서 특정 시점에 점의 시점을, 즉 과거 시제로 써줘야 돼. 근데 그 특정 시점 이래로 쭉을 의미하는 거니까 선의 시제를 의미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since then은 뒤에 have pp를 써줘야 되는데 잘 썼네. 그치? 어떤 인간도 have been to a place 하면 have been to 하면 가본 적이 있다 이런 뜻이죠. 어떤 인간들도 가본 적 없는 장소입니다. They can float. 그들은 떠다닐 수도 있고 gaze at the whole earth. 다 지구 전체를 gaze, 응시할 수 있는, 그치? 그런 장소로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4번까지 풀었나? 3번까지만? 4, 5, 6번도 1분 한번 빨리 가봅시다. 시작. 사실 4번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던 거 우리 아까 쌤이 하나씩만 이 주장명령 요구 제한에서 잠깐 썼잖아. 근데 얘네들은 뒤에 목적어절에 아까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 그치? 근데 지금 모양은 조금 희한해.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이렇게 쓰고 있지. 그치? 그 recommended 네모칸 쳐두고 이런 포인트도 많이 쓰여. 뭐뭐를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의 그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 It is important that,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야 결국. 대절 이하가 하는 것은 중요해야 하는 것. 우리가 법률을 지켜야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당위성 should를 써줘야지. 또한 중요하다라는
형용사가 되게 많죠. crucial that, 필수적이다, vital that, 역시 필수적이다, necessary that, 이런 형용사들 있지? 이런 형용사들 뒤에 이제 대절이 와도 우리가 이제 당위성을 적용을 해. 요거에 대해서. 아직도 안 끝났어. 이 동사들의 명사들 있지? 명사의 형태. 예를 들어 주장, insistence, 뭐 order, demand는 demand 그대로 쓰고 뭐 suggestion. 이 명사들 뒤에 동격 대절 있지? 이 동격 대절 할 때도 should 원형, 당위성의 의미면 should 원형을 써줘야 된다. 이게 적용이 돼. 그러니까 아까 썼던 우리가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에 이어 명사의 동격절까지 다 당위성이 적용이 되는 거야. 그렇지? 4번은 이제 딱 그거거든. It is highly recommended. 꽤나 추천이 되어집니다. 너의 패스포트와 플라이트 티켓이 be kept safe니까 뭐야?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자연스럽게 그 be 앞에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게 되지. 그래서 should가 생략돼 있구나. 그래서 원형 나와야 된다. 앞에 선생님 패스포트 앤드 플라이트 티켓 나왔으니까 복수라서 R로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대절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원형 B는 본동사가 될 수가 없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hould가 생략돼 있다는 걸 인지하고 맞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셔야죠. 5번 매년 약 밀리언이 100만이니까 그지? 3천만 그루의 어떤 나무들이 사용되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고전 문제인데 우리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지. be used to ing냐 used to 원형이나 간단 구분법. 원형은 사용되다, ing는 익숙하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그치?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 간단 구분법은 주어를 보면 돼. 주어. 보통 사람이나 생명체를 뭐뭐 하는데 사용된다는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물주어나 사물주어가 나오게 되면 사용되다, 원형이 돼야 되고 익숙하다는 반대로 생명체만 느낄 수 있는 감정 아니겠어? 그치? 자, 생명체의 주어는 동물이나 사람, 그치? 그거는 익숙하다의 정답, ing가 정답이 돼야 된다. 앞에 보면은 3천만 그루의 나무니까, 그치? 사물이죠? 그러니까 make가 맞는 표현이지. 이걸 공식처럼 하게 되면 또 외워야 된다는 압박이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치? 사물은 사용되는 대상, 생명체는 익숙해지는 대상. 그 두 개의 차이만을 보시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도 마찬가지. Dreams about shouting people. 꿈들은요, sort는 이제 과거 동사 아니겠어? 그러니까 think, sort인데, 자 봐. 사실 이제 동사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이제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다라고 하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무엇을 생각하다. 얘는 뭐야? 무엇을 생각? 과거형이니까 했다. 얘는 생각된. 그걸 여겨진이라고 해석해. 그치? 얘는 이제, 그럼 이걸 태로 접근해보면, 목적어가 필요한, 시제만 바뀌었지, 사실, 태는 무슨 태? 능동태가 똑같아. 자, 여기서 능동태라는 건 뭘 상징을 해? 아까 무엇에 해당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목적어의 품사가 뭔데? 명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명사가 존재해줘야 돼. 이 말이죠. 너무 길게 설명했나? 그러니까 얘도 시제만 바뀌었지 목적어가 존재해줘야 돼. 기본적으로. 명사가 존재해줘야 돼. 그치? 이게 기본이야. 근데 우리가 thought라는 이제 PP. 똑같은 모양인데 얘는 능동이고 얘는 뭐야? 수동이잖아, 수동. 태 자체가 달라져. 여겨진이래. 그러니까 첫째 수동태인지라 목적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가장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전치사 명사고요. 전치사 명사고 제일 많이 나와. 거기에 따라서 뭐 얘 말고도
뭐 투부정사, 뭐 분사인 ing나 pp 뒤에도 또 pp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들이 목적어 빼고 다 나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sort를 접근해 봤을 때 몇 번이었죠? 6번. 6번에 접근해 봤을 때 dreams가 일단 주어인 것 같고 about shouting people은 가로 지금 전치사 명사구라는 거 알 수 있겠죠. about 뒤에 people로 끝나고 그러면 이제 dreams를 꾸며주고 sort가 딱 봐도 이제 본 동사 자리야. 그치? 근데 지금 sort가 생각했다, 꿈이 생각했다 이거부터 핀트가 나갔지. 해석이 안 되잖아. 그치? 꿈이 생각했다? 이상해. 그럼 얘는 뭐란 얘기야? 동사는 아니란 얘기야. 본동사로 쓸 수 있는 누구는 아니다? 과거동사 아니다. 심지어 뭐도 없어? 무엇을 생각했었는지에 대한 목적어 또한 없어. 뒤에 뭐 보이지? 투부정사 보여? 투부정사 보이고 그러면 sort는 뭘로 체크하면 될까? 아이고. 이렇게 바꿔보면 이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지. 이렇게 한번 체크해봅시다. are sought to. 그럼 주어는 투동사 하다고 여겨지다야. 얘는 여겨지다. 여겨지다. 생각되어지다. 꿈은 뭐 한다고? to be about 뭐에 관한 것이야? giving or receiving. 주거나 받는 거야. 뭐를? an important message. 중요한 메시지를 주거나 받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shouting people니까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는 거잖아. 사람에게 소리치는 꿈은 소리치는 사람에 관한 꿈은 결국 뭐다?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에 관한 것이라 여겨지다가 되겠지. 그치? 수동태로 바꿔주셔야 될 문제였어. 이런 식으로 sort를 내가 해석해 봤을 때 첫째 능동으로 해석이 안 된다. 그치? 더불어서 뒤에 필요한 목적어가 빠져 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과거 동사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sort의 밑줄 생각해 두셔야 되겠지. 그치? 좋습니다. 7, 8, 9, 10 한번 연속적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고! 해서 7번부터 봅시다. 이런 식이야. 이런 식. 병렬 구조.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end가 제일 많이 나오고 end나 or이 but은 뭐 가끔씩 나오는 정도? so는 거의 안 나오고 end 다음에 ing라는 동사의 모양에 밑줄이 쳐져 있다는 건 뭐 빼박 얘는 이제 병렬 구조이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 쭉 가보면 동사의 ing 모양이 사실 없죠. 그죠?
없으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쉬운 문제고, 일단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 그럼 어떤 동사로 맞춰야 되냐. 우리 내신 때는 그것을 이제 바꾸는 문제는 되니까. exercise는 helps control, 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blood pressure, 혈압을. 그리고 boost, 촉진시킵니다. helps 세목한, boost 세목한. 어떻게 할 수 있지? 운동이 할 수 있는 조건 1이 helps control이고, 두 번째가 뭐야? boost, 촉진시키는 거야. good blood cholesterol level, 좋은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촉진시키며, and getting the heart in shape, 심장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뭐 이런 뜻인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get이라는 거의 주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병렬 구조는 같은 품사나 모양을 맞추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어가 누군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get the heart in shape를 형성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얘가 하는 주어가 누가 되겠어? 주어인 exercise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운동이 이제 그렇게 역할을 하니까, 아까 운동이라는 주어가 했던 동사의 모양을 살펴보면 첫 번째 1번 helps, 2번이 boost, and 3번이 get가 돼주셔야 되겠지. 그치? 그런 식으로 바꿔주신다. 8번은 새로운 스포츠 컴플렉스가, 단지가, 컴플렉스는 이제 복잡한이라는 뜻도 되고, 우리가 나 컴플렉스 있어 했을 때 그치? 한국말로 컴플렉스를 뭐라고 하지? 좀 이렇게 나한테 안 좋은 상황? 말이 좀 이상한데. 그리고 이제 무슨 아파트 단지, 공장 단지, 산업 단지 할 때 그 단지를 컴플렉스라고 하기도 하지. 그래서 새로운 스포츠 컴플렉스 단지가 which, 얘가 뭔데? is being built, 지어지고 있는 중인. 오, BING와 더불어서 being PP까지. 수동태로 잘 쓴 문장이야. 그러니까 지금 지어지고 있는 중인 컴플렉스 단지가 on the site, 지역에 of the old clothing factory, 오래된 의류 공장의 지역 위에 지어지고 있는 중인 새로운 스포츠 단지가, 까지가 주어, will provide, 제공을 할 것입니다. facilities, 시설들을 for soccer, tennis, badminton. 뭐 됐고, 앞에 있는 which의 수일치나 태일치는 누구랑 해주셔야 된다? which 뒤에 있는, 얘도 엄연히 따지고 보면 which 뒤에 be being built, 비동사 being pp가 나왔기 때문에 주격관계 대명사잖아. 그러니까 수일치도 그렇고 태일치도 그렇고 전적으로 누구랑? 앞에 있는 컴플렉스랑 같이 수일치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일치도 맞고 수동태로 쓰고 컴플렉스 단지가 짓는 게 아니라 지는 거니까 수동으로서도 맞게 체크가 되셔야 되겠죠. 9번도 보시게 되면 intend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 문장 봐야 되겠다. report said, 리포트가 말하길, 보고하길, majority of students, 대다수의 학생들이 graduate with a bachelor degree, 학사학위죠. 학사학위를 얻은 이 졸업한 학생들의 대다수가 in political science, 정치과학에서 학사학위 받고 졸업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본동사 누구? intend네. 그럼 intend는 앞에 쌤이 얘기했었던 그 majority of 있잖아. majority of도 역시 부분을 나타내는 형용사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도 majority랑 수일치를 한다는 게 아니라 누구랑 해주셔야 돼? students랑 수일치를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복수니까 intend to, pursue는 추구하다죠. 그렇죠? 추구할 의도입니다. more advanced degree, 더 높은 학위. 이걸 얘기하죠. 그래서 의도이다 라는 동사의 수일치는 students랑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복수기 때문에 잘 썼고, 10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0번도 labor cost, 노동 비용, 이것이 variable, 다양합니다. since 뭐 때문에? since는 사실 때문에, 본동사가 have pp가 아니면 그냥 다 때문에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사업이 can definitely add, 확실히 덧붙일 수 있거나 혹은 even, 심지어 or 네모칸, or even은 부사일 뿐 그 even 뒤에 있는 ing 모양도 뭐로 맞춰라? 동사의 모양을 맞춰라. 병렬 구조 문제였네. or 보시고. 그럼 앞에 있는 동사 모양 add랑 사실상 병렬 구조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얘 질문의 의도도 subtracting이라는 단어의 ing 모양을 맞춘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도 되지만 바꿔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add랑 같이 병렬 구조로 맞춰가지고 원형으로 바꿔주시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10번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나머지 11번부터는 숙제로 해보시고 64페이지 가보도록 할게요. 야, 이 명사 파트에서 사실 질문할 수 있는 의도가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의 책에 있는 어떤 포인트 위주로만 먼저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먼저 이제 가리키는 것에 대한 수의 대명사가 쓰였는지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대명사라는 언어 자체가 우리나라 말에도 존재는 하는데 사실 영어에서의 대명사는 굉장히 병적으로 많이 써. 우리나라 언어에서는 대명사를 정말 안 쓰는 언어야. 그러다 보니까 대신 쓴 명사가 누군지를 파악해야 돼. 대명사는 앞에 먼저 나온 명사라고 해서 먼저 나온 명사를 선행명사라고 하고 그 선행명사와 맞추어서 대명사라는 걸 써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그러니까 먼저 나온 미스터 강이 있어야 he를 쓸 수 있는 거고 아만다가 나와야 she를 쓸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물들이 나와야 they, 사람들도 they 이렇게. 그러니까 대명사는 항상 그렇듯 누굴 파악해 주셔야 돼? 선행사 파악이 먼저 해야 돼. 왜냐면 대명사의 출제 1위가 사실 it이나 이런 데 밑줄을 제일 많이 치거든. it이나 they, them, 그지? it, 그러니까 격과 소유격, 주격, 목적격 상관없이 그냥 it, they, them, their 이런 거에 밑줄을 쳐놓고 맞아? 하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제일 많이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될 게 뭐야? 그럼 얘를 받고 있는 앞에 있는 명사가 누구지? 그거에 대한 생각이 먼저 이루어지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선행명사를 파악해서 걔와의 이제 수일치를 맞춰주신다. 이게 핵심이고. 사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접속사의 유무.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뭐라고 하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관계대명사라고 하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관계대명사야? 그냥 대명사야? 이거에 대한 판단을 물어봐. 관계대명사야? 그냥 대명사야? 차이는 뭐겠어? 접속사가 있다, 없다야. 그치? 그럼 접속사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해? 뭐가 확장이 된다? 동사가 확장된다. 하지만 얘는 동사가 없어요. 동사 있으면 안 돼. 동사의 유무를 가지고 이제 관계대명사냐, 그냥 대명사냐를 판단을 하지. 이런 문제야, 이런 문제. 그래서 대명사. 그래서 소유대명사는 문장 내에서 소유격 플러스 명사. 이런 거. 그 제기대명사 한번 보자. 제기대명사도 동사의 목적어가 의미상주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 참 어렵게 하지, 그지? 제기대명사 할 때 많이 쓰는 거. 어떤 놈이 더 큰일 날 놈? 물론 둘 다 큰일 날 놈이야. 근데 쌤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지. 제기대명사는 앞에 있는 주어와 동일 조건일 때 쓰는 게 제기대명사다. 그지? 하지만 여기에서 힘과 여기서 히는 같은 다른 대상이다라는 거지. 그치? 그게 포인트입니다. 제기대명사. 그 다음에 거기 각각의 용법에 맞는 대명사가 쓰였는지를 보자. 뭐 해가지고 이제 가주어냐, 가목적어냐. 사실 쌤이 여기에서 연장선으로 써야 될 게 여기거든요. 3번.
가목적어나 가주어는 뭐만 쓸 수 있지? 입만 쓸 수 있지? 이 얘기인 즉슨 they나 them은 쓸 수가 없다. 그지? 거기에 핵심입니다. 사실 대명사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구냐면 it이야, it. it이 제일 많이 나와. 물론 이거에 상응하는 they도 많이 나옵니다. they, them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두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나왔을 때의 구별. 일단 문제 풀면서 잠깐 보도록 하고, 그 다음 마지막 뒤에 점점점 써져 있는 것 자체는 한 번씩 우리가 다 봤던 것들이니까, 우리가 부정대명사라고 하지. 그치? 대상을 잘 파악해둬야 된다. 2개일 경우, 3개일 경우. 그 다음에 여러 복수일 경우. 그거에 대해서 판단 잘 해두시고, 포인트 2로 가보시면, 얘는 이제 명사를 수식할 때, 그 수식어들을 보고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줘야 한다. 이 얘기고, 다만 이제 셀 수 없는 명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수일치 같은 것들로 포인트를 잡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복수라고 하죠. 셀 수 없는 명사들은 이제 단수 취급을 하지. 그치? 그런 것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1, 2, 3번 세 문제만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고! 됐나? 여기 보시면 이제 those의 밑줄이 쳐져 있지. those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대상과 같은 대상이 맞는지를 보시면 돼. Some sharks have evolved. 몇몇 상어들은 진화를 했어. 진화를 시켰어. 능력을 to maintain, 유지시키는 그들의 body temperature, 신체 온도를 몇 도 정도 higher, 더 높게. 뭐보다? those their environment, 그들의 환경의 그것들보다. 그럼 여기서 비교 대상은 뭐가 되겠어? 주변 환경의 온도와, 그치? 상어의 온도의 비교급이지, 그치? 그럼 온도를 대체시킬 단어는 those가 아니라, those는 복수지? 누구의 복수? that의 복수지. 그러니까 복수가 아니라 누구로? 단수로 맞춰주셔야 된다. 그래서 지시대명사 those가 아니라 that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temperature를 대신해줘야 되니까. 2번. 고양이는 아주 변화에 예민합니다. Their senses, 그들의 감각들은 far more developed, 훨씬 더 발달됐죠. than us, 우리보다. 여기서 우리보다 하면 우리랑 그 감각이랑 비교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보다라고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위에서 썼던 표기처럼 쓰려면 senses와 비교를 하는 거잖아. 그치? senses of us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우리의 감각이라는 것을 소유격 플러스 명사랑 합쳐주고 싶다? 그럼 ours로 체크가 되셔야 되겠죠. ours 이런 식으로. 3번 같은 경우도 write down, 써보세요. your strengths, 너의 장점을. 그리고 물어보세요. 명령문이죠, 계속. you, 너에게 뭐를 물어봐? what you want to do with that talent. 그 재능과 함께 want to do, 하고 싶은 것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ask you, 너에게 물어보세요. 해석은 위화감이 없어, 그지? 근데 명령문이라는 것 자체가 나라는 한 대상이 당신이라는 두 2인칭의 대상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어를 쓰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ask의 대상 자체가 2인칭인 당신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생략이 되어 있을 뿐, 주어가 없을 뿐. 그렇기 때문에 you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yourself라고 체크가 되셔야 되겠죠.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5분만 쉬었다가 독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쌤이 3교시에 또 올 거거든? 와서 일단 또 보도록 합시다.
좋았어요.